2025년은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통신사, 카드사, 게임사, 이커머스까지 대기업들이 연이어 무너졌고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해킹당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총정리하고 정부의 대응,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해킹 위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정리하겠습니다. 4월 18일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등 25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어요. 유출 규모는 IMSI 기준으로 약 2,696만 건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와 알뜰폰 이용자를 합친 2,500만 명을 웃도는 규모예요. 악성 코드는 이미 설치되어 3년간 공격이 이어졌고 총 33종의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감염된 서버는 28대로 확인됐어요. 다음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처음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이 드러났고 예스24는 12일 입장을 번복하며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서비스는 나흘간 완전 마비됐습니다. GS25와 GS샵에서 158만 명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름, 수령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 방법까지 노출됐어요. 9월 17일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체 회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보안 코드 CVC,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유출돼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어요. 7월 21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지만 발견은 8월 27일에야 했습니다. 9월 2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2센터 지하 1층 전산실에서 불이 났어요. 이 건물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00여 개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 647개가 중단됐어요.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엔 국가정보원이 충격적인 정부기관 해킹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 시스템, 국무조정실, 통일부, 외교부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침투당했어요. 검찰청과 방첩세도 침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배우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로 추정되지만 중국 연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해외 정보기관과 추적 중입니다. 독립 화이트 해커가 방첩사를 시작으로 통일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해킹 사실을 직접 알렸지만 대응이 늦었어요. 넷마블 PC,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휴면 계정을 포함해 총 611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어요. 유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입니다. PC방 가맹점 정보도 약 6만 6천여 곳이 유출됐어요. 넷마블은 3엔 게임사 중 보안 투자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너무 많죠. 같은 달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24종이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어요. 회원 피해는 386억 원, 업비트 피해는 59억 원입니다. 2019년 580억 원 해킹 이후 6년 만에 대규모 사고예요. 가장 최근인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명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꼴입니다.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가 노출됐어요. 중국 국적 전 직원이 퇴사 후에도 남아있던 인증키로 데이터를 긁어 모았습니다. 쿠팡은 퇴사자 인증키를 방치한 겁니다. 2025년 유출 피해를 합산하면 약 7천만 명입니다. 인구 5천만 명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최소 한 번 이상 피해를 입었어요. 금액으로는 업비트 445억 원 등 직접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해 1,034건이 됐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침해 사고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어요. 올해가 매우 특이했던 건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특검 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검찰과 경찰의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등 예산이 감액돼 안보 공백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정치적 공백은 사이버 보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최첨단 연구를 하면서도 보안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부처 간 협력이 약화됐고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원, 경찰이 각자 조사에 나서며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고려대 김승주 교수는 국가기관 핵심 행정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등도 이미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가 시스템 침투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의혹이 제기됐어요. 연세대 권태경 교수는 2025년 대한민국이 어쩌면 디지털 재난의 해로 기억될지도 모른다며 연이은 해킹 사태가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보여줬다면 정부 대응은 국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력하게 추정되는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 집단이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미국 통신, 전기, 가스부터 제조, 건설, 해양, 정부, 운송, 교육 등 공공부문 및 중추 산업을 표적 삼았습니다. 최소 8개의 미국 통신사를 해킹했고 전체 미국 국민 정보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FBI는 최소 2019년부터 활동해온 해커들이 중대한 사이버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는 쿠팡 앱을 변조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려다 적발됐어요. 미국 재무부가 최근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조직입니다. 김숙희가 사용한 위장 사이트가 중국 클라우드 업체 텐센트로 연결됐고 중국 홍보업체 개입 정황도 포착됐어요. 북한이 중국을 경유해 공격하는 패턴입니다. 국정원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에 대해 해외 정보기관과 공조해 자료 유출 경위를 사고 특정했고 중국과의 접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해킹 시도 중 중국발이 433건이었어요. 미중 디지털 전쟁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12월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관련 부처의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과기정통부는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 사고 대응 전주기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터진 후 조사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해였습니다.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넷마블, 업비트, 쿠팡까지 대기업들이 연이어 무너졌어요. 심지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 기관까지 싹 다 해킹당했습니다. 총 7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국민 대다수가 최소 한 번 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론엔 잘 나오지 않지만 길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예산 삭감과 부처 간 협력 약화로 보안 공백이 발생했고 중국과 북한 해커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근본 대책을 주문했지만 선제적 보안 투자 없이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겁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중 인증을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